번도 머리털을 깎지 않는 선비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뭐 땅에 이렇게 깔린다고 그래. 그거를 여기다가 얹는 거야. 상투로 이렇게. 예?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거든. 그 잘라버려야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발 상투 문화는, 남자들의 장발 상투 문화는 우리의 전통 문화, 정신 문화에서, 단발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서양 문화인데 일본색이 완연한 친일 문화, 이렇게 간주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발령에 제일 반발한 사람들이 위정척사파야. 위정척사파가 가장 반발이 심해서 드디어 의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한말, 이때 조선 말기를 구한말이라고 하거든요. 구한말 최초의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을미의병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단발령 때문에 하나는, 그 다음에 금방 나올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공모 시해 사건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의병의 또는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뭐냐 골라라 그럴 때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의병은 개화 사상이 아니라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사상의 기반이. 이해 갔죠? 자, 그렇게 해서 1894년에 시작된 청일전쟁은 1895년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요. 그리고 진행된 게 을미개혁이거든. 자, 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서 청나라라는 외세의 세력이 빠졌지. 깨끗하게 했죠. 일본 세력이 독자적으로 장악했을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세력에 반대하고 청나라 세력에 계속 붙어 있었던 정치 세력은 누구였어요? 민씨 일가 세도 정치 세력이었죠. 민비를 정점으로 하는 민씨 일가잖아. 그죠? 이 세력이 친청파잖아. 개화 세력 중에서.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았는데 외세 의존적이었죠. 친청 세력. 그런데 일본 세력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거꾸로 들이고 청나라를 몰아냈잖아.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의식이 왔지. 옛날 갑신정변식으로 다시 뒤집어질 우려가 있죠. 정권을 친일 개화파한테 뺏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씨 일가는 뭐를 찾았을까요? 청나라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외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았겠죠. 청나라 세력 대신 민씨 일가의 정치 세력을 보호해 줄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어. 무엇을 계기로 찾았느냐? 소위 상국간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국간섭을 계기로 해서 찾았어요.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되면은,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되면은 전리품으로 뭔가 내놓는다고. 배상금과 영토, 옛날 제국주의 시절에는 배상금과 영토를 진 쪽에서 잘잘못에 관계없이 내놔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니까 청나라 이홍장이가 뭘 내놨느냐? 영토 두 곳, 요동반도와 대만섬을 일본한테 할량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배상금 거액을 또 할량해 주고.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청일전쟁 설명하면서 그 교수님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일본이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야. 일본 국민들까지도. 왜? 전쟁에서 이기니까 막대한 돈 생겨, 영토 생겨. 그래서 거기서 재미 붙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이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유럽에서는 영국의 방해로 실패를 한다고.
근데 시베리아 개척이 미국은 서부에서 미국은 동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서부를 개척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주민인 우리 황인종, 즉 인디아나고의 백인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인이 우리의 사촌인 인디언을 학살하는 것에 박수치면서 어른들은 컸단 말이에요. 서부국. 이건 여러분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미국은 미국 주류 세력들이 동부에서 13개 주로 시작해서 서부를 개척했고, 러시아 세력은 우랄 산맥 서쪽 유럽 지역에서 시작돼 가지고 18세기에 동쪽으로 뻗어 가지고 시베리아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서 부동항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시베리아를 완전히 개척하고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빼앗으니까 극동 지역에 부동항이 생겼어요. 그게 블라디보스토크야. 그러니까 러시아 세력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여기잖아. 블라디보스토크, 원산항,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동반도를 연결하면은 태평양 쪽으로 부동항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숨통이라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륙간 시베리아 철도도 나중에 놓여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먼저 날짝 요동반도를 가져가네. 그리고 일본을 지원했던 세력이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을 제외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개국이 러시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영국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거든. 영국 세력이 지원하는 일본 세력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너희들 너무하지 않니? 대만만 가져라. 요동반도는 청나라에게 돌려줘라. 그래야 지가 나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압력에 못 이겨서 이 당시에 러시아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은 요동반도를 러시아 요구대로 청나라한테 반환을 합니다. 이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 세 나라가 간섭해서 일본이 거기에 눌릴 수밖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삼국 간섭을 누가 봤어요? 민씨 일가가 봤다고. 아, 청나라를 대치할 수 있는 세력은 러시아다. 그 러시아 세력과 손을 잡아. 그 러시아를 끌어들여. 정권이 친일 내각에서 친러 내각으로 바뀌어. 뭐 김홍진 내각이니 뭐니 잡다하게 외우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좀 봐야 돼. 하여튼 친일 내각에서 친러 내각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친러 내각이 되면 민비는 정권에서 소외되는 거죠.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지. 지금 야심한 시각이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끝납시다. 친일 내각이 되면 민비는, 민씨 일가는 정권에서 소외되는 거지. 친청 정권이었으니까. 근데 러시아 세력과 손을 잡으니까 러시아 세력이 일본을 제압하니까 어떻게 돼요? 친러 내각이 되면 민비 일가가 다시 정권에 복귀되는 거지. 그래서 친러 내각이 조선 정부에서 수립이 돼요.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절대적인 만행이지만 일본은 치밀하게 친러 세력을, 그러니까 러시아 세력과 손잡은 주동 세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국모를 시해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나는 뭐예요? 소위 을미 사변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민비 시해 사건이라고 또는 국모 시해 사건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대한제국 시절에 추전이 돼가지고 황후로 추전이 돼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미개혁에서의 단발령, 그리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국모 시해 사건이죠. 이 두 가지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의병이 최초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다음 친러 내각은